안녕하세요. 전통이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미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 집, 그리고 정체성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 부르는 딸의 행동 후에 보낸 감정적인 호소까지 포함하여 저항과 회복에 대한 15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용감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죄악일까요? 이 이야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동체 중 하나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미스티 그리핀. 미스티 그리핀의 이야기는 용기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미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복장부터 일상까지 공동체의 엄격한 전통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와 여동생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 산골 농장으로 보내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성인이 된 미스티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부사버지에게 붙잡혀 다른 아미시 공동체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무시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문제들을 목격했습니다. 3년 반의 고군분투 끝에 미스티는 가족과 공동체를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미시 생활 방식을 떠나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뢰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녀는 상징적인 첫 여권 취득을 시작으로 현대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고립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미스티의 회고록 침묵의 눈물 은 그녀의 경험을 드러냈고 아미시 공동체 내의 불의에 대해 꼭 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형제자매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스티는 12년 넘게 여동생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이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미스티는 계속해서 옹호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역경에 맞서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회복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집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을 만나볼 것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2. 존 스트록. 11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낙농장에서 자란 존의 삶은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기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완벽함은 단지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존에 따르면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아미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은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를 결코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압박감은 수년에 걸쳐 쌓였고 마침내 깊이 충격적인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격렬한 대립 중에 존은 아버지가 아미시 문화에서 중대한 죄악인 교만함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벌을 요구했습니다. 존에게 속죄의 한 형태로 자신을 공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건은 존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무게에 짓눌린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납니다. 라는 단 2마디가 적힌 간단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존의 떠남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15년 전에 아미시 공동체를 떠난 한 남성이 이끄는 양부모님과 함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존에게 이 새로운 인연은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위안과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존의 이야기가 강력하긴 하지만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앗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살로마 밀러 펄롱 오하이오의 아미시 가정에서 자란 살로마는 엄격하고 어려운 가족 환경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녀에게 드문 평화를 주었지만 성인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이런 삶에 머무르는 것이 변화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한 살로마는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버몬트로 이사했고 안전을 위해 린다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며 치유와 자아 발견의 변화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8학년까지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살로마의 회복력은 그녀를 놀라운 성취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GED를 취득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수강했으며 스미스 칼리지에서 미국 장애인법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50살의 독일학 학위와 철학 부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살로마의 이야기는 두 편의 PBS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다큐멘터리 아미시와 추방된 아미시에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한적인 양육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탐구하는 회고로 내가 아미시를 떠난 이유와 보닛 스트링, 한 아미시 여성의 두 세계를 잇는 끈에서 자신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드리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만 집중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4. 오드리 도디스의 온라인에 추방된 아미시 소녀의 고백 기사에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오드리가 아미시 공동체에서 주류 사회로 나아간 여정은 그녀가 직면했던 도전과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위안과 회복을 찾아 아미시 생활 방식에 귀의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오드리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미시 전통을 받아들였고 오드리는 가족에 대한 외부의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생활의 단순함과 일체감을 경험하며 소속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오드리가 12살이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아미시 공동체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했고 아버지도 곧 뒤따랐습니다. 이 떠남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드리의 언니는 처음에는 아미시 생활로 돌아갈지 고심했지만 결국 가족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공동체 밖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오드리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미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인 복장을 포함한 많은 관습을 유지했고 이는 공립학교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특히 소녀들의 정규 교육을 경시하는 아미시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 전환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시켰던 어머니의 성견지명 덕분에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미시를 떠난 이후 오드리의 가족은 다양한 종교 활동을 탐구했지만 체계적인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조직화된 종교 밖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며 언니 사라는 새로운 교회를 받아들이고 가족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드리의 이야기는 긴밀하고 전통의 얽매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의 복잡성을 조명하며 회복력, 가족의 충성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향한 탐구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오드리가 아미시 공동체에서 주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공동체를 떠난 후에도 일부 아미시 관습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5. 페이스 엘리자베스 헌터. 페이스 엘리자베스 헌터의 삶의 이야기는 역경에 맞선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엄격한 아미시 공동체의 속박 속에서 태어난 페이스는 규칙이 그녀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제한된 미디어 접근부터 엄격한 성 역할, 부모 권위에 대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엄격한 규율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페이스는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 불안한 사례에서는 순종을 강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그러한 공동체 내의 엄격한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자유에 대한 그녀의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양육 환경을 정의했던 전통들은 점점 더 제약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용기로 그녀는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선택인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을 향한 이 발걸음은 잠재적으로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알던 유일한 삶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는 그녀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훨씬 더 복잡한 사회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양육 환경의 역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공동체 신념과 유사점을 공유하는 기초생활원리연구소, 인스티튜트 인 베이직 라이프 프린서펠즈와 같은 단체가 조장하는 이념과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 그녀의 경험을 부인했지만 페이스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특정 근본주의 이념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명으로 전환했습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과 대중 연설을 통해 그녀는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치유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 엘리자베스 헌터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힘을 깊이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내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경에 맞선 페이스의 용기는 감동적이지만 만약 누군가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 그들을 할리우드의 밝은 불빛으로 이끌었다면 어떨까요? 모스 진저리치가 어떻게 그의 도약을 헤쳐나갔는지 알아봅시다. 6. 모스 진저리치. 1979년 7월 27일 위스콘신주 그린우드에서 태어난 모스 제이. 진저리치는 독실한 아미시 가정의 13명의 형제자매 중 9째로 자랐습니다. 255에이커의 농장에서의 어린 시절은 힘든 잡일로 가득했지만 그는 톰 소여, 허클베리 핀, 작은 아시들과 같은 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10대 시절, 모스는 위스콘신, 아이오와, 미주리, 캔자스에 걸쳐 6개의 아미시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19살에 그는 교사가 되어 4년 동안 단칸방 교실에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가르쳤습니다. 2002년 7월 3일, 모스는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거부와 가족 및 공동체와의 단절을 초래했지만 신에 대한 그의 믿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중요한 기억 중 하나는 그에게 컨트리 음악을 소개하고 스타덤의 꿈을 꾸게 한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라디오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심한 징계를 받았고 교사이자 모범적인 아미시 소년으로 순응하기 위해 돌아오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자발적인 고립 생활을 했습니다. 모스의 여정은 할리우드에서의 그의 럼스프링어 경험을 기록한 리얼리티쇼 도시의 아미시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바다 수영을 했을 때 전환적인 순간이 일어났고 이는 아미시 생활을 영원히 떠나기로 한 그의 결정을 굳히게 했습니다. 떠난 후 모스는 콜롬비아로 이주하여 현대 생활로 전환하는 젊은 아미시 개인들을 멘토링하는 데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집은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들이 영어권 세계에 적응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종종 상실을 동반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리바이 마스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7. 리바이 마스트의 이야기는 펜실바니아 주 뉴 윌밍턴의 구질서, 아미시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단순함과 근면함으로 정의되는 곳이었습니다. 리바이는 전통적인 농사 생활의 리듬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가정 생활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은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친구가 리바이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소개해 주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바꾼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리바이는 구원을 선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떠나기로 한 리바이의 결정은 단호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러 나간 후 그는 그 결과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시도는 공동체의 감독이 그를 아미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인 일라이, 아론, 데이비드의 지원으로 리바이는 벗어날 용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그의 가족은 그를 의절했고 그의 자녀들을 그에게서 등돌리게 했습니다. 리바이는 사악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비난과 싸우며 양육권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삶을 건설했고 운전이나 여행 계획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아미시 생활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43살인 리바이는 롤러스케이팅과 볼링으로 가득 찬 주말 자녀 방문을 포함하여 자신의 승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회복력과 신앙으로 점철된 그의 여정은 그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리바이가 신앙과 가족 안에서 자유를 찾는 동안 제레미야의 이야기는 논란과 변화의 반전을 더합니다. 아미시 이야기에 나쁜 남자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8. 네이버의 이야기는 회복력, 논란, 그리고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공개적인 여정은 2012년 텔시의 브레이킹 아미시 원년 멤버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출연진과 함께 제레미야는 뉴욕시에서의 삶을 헤쳐나가며 시청자들에게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뿌리를 떠나는 것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출연진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고 전통적인 공동체와 영구적으로 단절했습니다. 제레미야는 고슈의 나쁜 남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 꼬리표는 브레이브 뉴 월드와 리턴 투 아미시와 같은 스피노프를 통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관계와 대담한 소셜미디어 활동은 그를 계속해서 대중의 시선 속에 머물게 했고 화면 안팎의 그의 삶에 대한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아미시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레미야의 어린 시절을 형성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2015년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그는 어렸을 때 생모와 헤어져 아미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순응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한 양어머니로부터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012년까지 제레미야는 양부모와 소원해졌고 그들과의 접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레미야는 정기 없는 양육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대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8,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며 펜실바니아 더치어 강의,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자신의 여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아미시 양육 환경에서 자신의 독특한 여정을 공유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 제레미야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현대 생활에 적응하며 겪었던 어려움이나
아미시 공동체를 떠난 것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9. 케이트 스톨츠 1991년 1월 1일에 태어난 케이트 스톨츠푸스는 7명의 자녀 중 넷째로 전통적인 아미시 가치에 깊이 빠져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족 농장에서 노동하며 보냈고 그곳에서 가족을 위해 옷을 만들면서 패션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케이트의 삶은 리얼리티 TV 시리즈 브레이킹 아미시와 그 스핀오프에 합류하면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쇼들은 그녀가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 비전통적인 길을 추구하기로 한 대담한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로 이주한 케이트는 모델계에 입문하여 유니온 베이, 스피겔과 같은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2013년 7월, 그녀가 잡지 맥심에 등장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고, 이는 그녀의 아미시 뿌리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미시 교회 목사의 딸로서 케이트는 겸손이라는 아미시 원칙과 충돌하는 난제리 화보 촬영으로 비판과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뉴욕의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등록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유명 디자이너 제이슨 우와 신시아 로울리 밑에서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케이트의 헌신은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관행을 강조하는 그녀의 패션 브랜드 케이트 스톨츠 NYC의 론칭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최소한의 환경 영향으로 미래지향적인 패션을 창조하려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제 33살인 케이트는 언젠가 그녀가 아미시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가족과 복잡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해와 수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에 감사하며 케이트는 아미시 양육 환경 밖에서 자신이 구축한 삶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급 패션에서 용기까지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한 양육 환경에서 성공적인 현대 경력으로의 여정을 탐험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줄 리지 앤스의 길을 만나보세요. 10. 리지 앤스의 삶은 강력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극도로 엄격한 스와르젠트루버 아미시 공동체에서 태어난 그녀의 양육 환경은 엄격한 전통으로 정의되었습니다. 19살의 리지는 과감하게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로 18만 3천 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를 사로잡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거부하는 공동체에서 자란 리지의 세계는 말마차, 장작 오븐, 손펌프로 물을 깃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내 배관과 착유기조차 금지되었고 서머타임은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규모는 그녀가 공유하는 가장 놀라운 세부사항 중 하나입니다. 리즈는 19명의 자녀 중 한 명이며 여기에는 3쌍의 쌍둥이가 포함되고 모든 출산은 어머니가 자연분만으로 했습니다. 리즈의 양육 환경은 또한 그녀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펜실바니아 더치어, 독일어, 영어를 구사하는 3개 국어 구사자로 자랐으며 이는 그녀 공동체의 문화적 복잡성을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미시 세계를 떠나는 것은 그녀가 단돈 2만 6천 원과 사회 보장 번호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회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리즈는 인상적인 삶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영양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놀라운 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합니다. 아미시 10대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의 그녀의 변화는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리즈의 여정은 회복력의 증거이지만 로드맵 없이 자유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일로 밀러의 탈출과 그의 독립을 향한 길을 탐험해 봅시다. 11마일로 밀러 오하이오의 한 아미시 가정에서 6명의 형제와 5명의 자매와 함께 자란 마일로 밀러의 삶은 전통에 깊이 빠져 있었고 단순함과 근면을 위해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화로워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어느 평범한 날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자비를 마치고 가족과 아침 식사를 나눈 후 마일로는 그날이 아미시 세계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일로는 조용히 짐을 쌌고 남동생에게 계획을 알린 후 동생의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일로의 탈출은 그를 플로리다주 세러소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와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에 직면했습니다. 도마뱀을 처음 보는 것부터 기술과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까지 모든 경험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사촌의 지원으로 마일로는 머물 곳을 찾고 첫 직장을 구했지만 법적, 문화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념은 그가 직면한 가파른 학습 곡선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마일로는 적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양한 일을 했고 잠시 오하이오로 돌아갔으며 남동생과 비밀리에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지지는 동생도 아미시 생활을 떠나 자유의 길을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마일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아미시 생활의 현실과 떠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그의 여정은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일로의 이야기는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위해 떠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노스 밀러의 변화는 놓치고 싶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12. 이노스 밀러는 엄격한 아미시 가정의 8번째 아이로 자랐으며 그곳에서는 단순함과 전통이 일상생활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적 불안정과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는 그들의 가족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4살이 되자 이노스는 부품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미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동체의 기대에 순응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며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씨름했습니다. 결국 이 내면의 갈등은 이노스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는 조용히 가족과 아미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떠남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고통에 대한 깊은 후회도 남겼습니다. 아미시 세계 밖에서 이노스는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마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앙의 각성을 경험했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동기부여를 받은 이노스는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짧은 귀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미시 교회는 그의 새로운 신념 때문에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굴하지 않고 이노스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입했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아미시 전통을 넘어서는 영적 준비를 고려하라고 촉구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따뜻했지만 더 깊은 질문은 피했고 이 교환은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노스는 아버지의 병환과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노스의 편지에 영향을 받은 아버지가 마지막 날들을 성경을 읽으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이노스에게 위안과 종교를 주었고 신앙과 화해에 영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노스 밀러가 아미시 양육 환경을 떠나 나중에 가족과 화해를 모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연락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어마 마스트 단순함과 자연과의 강한 유대감에 둘러싸여 자란 어마 마스트는 긴밀한 유대와 사랑하는 동물을 돌보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13년 동안 이 생활 방식은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개인적인 깨달음이 그녀의 깊이 뿌리박힌 신념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확고한 신앙에 영감을 받은 어마는 신념 탐구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탐구는 그녀로 하여금 구원을 엄격한 교회 규칙을 따르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경직된 아미쉬 교리의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어마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신앙에 대한 그녀의 이해와 충돌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내면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마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그녀는 아미시 교회를 떠나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이웃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부모님 및 공동체 감독과의 열린 소통은 어마가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미시 생활을 떠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교회로부터의 거부는 성찬식과 공동체 모임에서의 배제를 의미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소유물을 얻으라는 사회적 압력에 시달렸는데, 이는 그녀의 양육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력과 용서를 통해 어마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경계를 설정했고,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쓴 마음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단지 아미시 생활 방식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지지적인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마의 결정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을 촉발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약을 하고 영원한 유산을 쌓은 샘 스머커를 만나보세요. 14. 샘 스머커의 여정은 변화와 인내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그는 자신이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비종파 교회인 워십센터의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샘의 삶은 강단에서 멀리 떨어진 8학년 교육만 마친 아미시 공동체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2살 때 샘은 아미시 생활 방식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신념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에 대한 그들의 완강한 저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그를 지지하여 가족 농장 근처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공동체에서 드문 양보였습니다. 럼스프링어 기간 동안 샘은 비전통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결혼과 애리조나로의 이주를 선택하여 자신의 양육 환경과 영구적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부모가 아미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한 후 거부당했을 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의 거부는 샘이 공동체와 단절하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8학년 이후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샘은 결단력 있게 자신의 소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9개월 과정의 목회자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이는 그의 평생 목회 경력의 기초를 다진 변화적인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워십센터를 번성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켰습니다. 2017년 6월에 은퇴한 후에도 샘은 계속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여정을 나누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샘의 여정은 다리를 놓는 것이었지만, 루스 아이린 게럿의 이야기는 가부장제 시스템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도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항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15. 루스 아이린 게럿의 아미시 공동체로부터의 여정은 회복력과 자유 추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가족이 왜 그녀가 떠나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재로서는 루스는 교회로부터 거부당하고 가족과 이전 공동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루스가 떠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아미시 사회 내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와 개인의 자유 부족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좌절감을 더한 것은 종종 임의적으로 보이는 교회 규칙의 일관성 없는 집행이었습니다. 15살 때 노수는 그녀 가족의 운전사로 일하던 40살의 이혼남 오디 게러드를 만났습니다. 운전사는 구성원들이 교통수단을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아미시 공동체에서 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결코 승낙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수와 오디는 야반도주하여 불과 일주일 후 내슈빌에서 결혼했습니다. 가족과 가끔 연락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수는 아버지로부터 아미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압력에 직면해왔으며 아버지는 그것이 그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수는 자신의 결정에 확고합니다. 그녀는 1996년에 제한적인 아미시 생활 방식을 거부했으며 떠난 이후 찾은 자유와 독립을 소중히 여깁니다. 각 이야기는 떠나는 데 필요한 용기, 새로 시작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